안녕하세요. 감동 느낌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가져온 햄버거를 부러워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햄버거의 본고장 미국에서 현지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일어난 실화입니다. 오늘은 1979년 작은 간판 하나로 시작해서 2025년 미국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롯데리아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1979년 여름 서울 소공동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의 시작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도상국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빴고 패스트푸드라는 개념조차 생소했습니다. 그해 7월 7일 서울 한복판에 낯선 간판 하나가 걸렸습니다. 바로 롯데리아였어요. 빨간색과 노란색이 조화를 이룬 간판이 명동거리에 처음으로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지나가던 행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햄버거, 그거 미군 음식 아니야? 우리가 왜 그걸 먹어야 하지? 그 시절 햄버거는 용산 미군 부대 근처에서나 볼 수 있는 외국 음식이었어요. 일반 한국인들에게는 낯설고 비싼 음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이 왜 빵에 고기 끼워 먹는 음식을 해야 하나라며 의문을 표했어요. 매장 안에서는 젊은 직원이 땀을 흘리며 철판 위에서 패티를 굽고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식 햄버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거든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미국 음식을 그대로 따라해야 할까?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버거를 만들면 어떨까? 이 생각은 혁명적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외국 브랜드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는 주방 한편에 준비해둔 불고기 양념을 패티에 발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간장, 설탕, 마늘, 배 등이 들어간 한국 전통의 불고기 양념이었어요. 이것을 서양 음식에 접목시키는 실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점 입맛에 맞는 맛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불고기 맛이 패티에 스며들면서 완전히 새로운 맛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식도 아니고 순수한식도 아닌 제3의 맛이었어요. 한국인의 정서와 미국 음식이 만나서 만들어낸 독창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호기심 어린 아이들이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이 낯선 음식이 어떤 맛일까? 부모들은 아이들을 끌어당기며 그런 이상한 음식 먹으면 안 돼라고 말했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드디어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였어요. 당시 대학생들은 새로운 문화에 가장 열린 세대였습니다. 그는 메뉴판을 보며 의아해했어요. 불고기 버거라니, 이게 정말 햄버거인가요? 불고기는 고기 요리인데 어떻게 빵에 들어가죠? 직원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의 버거입니다. 한국 사람이 만든 한국 사람을 위한 햄버거예요. 이 말에는 강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남의 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특제 소스를 뿌리는 순간 향긋한 냄새가 매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달콤한 불고기 냄새와 구워지는 빵의 고소한 향이 어우러져 전혀 새로운 향기를 만들어냈어요. 이 냄새를 맡은 학생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생은 조심스럽게 처지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씹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표정을 지켜보던 직원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어요. 과연 이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불고기 맛이 나는데 햄버거 같기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음식이에요. 또 먹고 싶어요. 그 순간 직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직원은 알았습니다. 작은 불씨가 언젠가는 거대한 불길로 번질 것이라는 확신을 말이죠. 한국의 맛으로 무장한 버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K푸드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46년 후 미국 땅에서 일어날 기적의 첫 씨앗이 이날 뿌려진 것이었어요. 저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롯데리아가 어떻게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험난하면서도 감동적인 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9년 첫 매장 이후 롯데리아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한 번 맛보고 나면 다시 찾아왔어요. 불고기 버거의 달콤 짭짤한 맛이 한국인의 DNA에 각인된 그 맛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거든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불고기의 그 친숙한 맛이 햄버거라는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한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에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19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이 국제도시로 변모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빠르고 간편한 식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시대적 변화는 롯데리아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롯데리아는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단순히 불고기 버거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메뉴를 끊임없이 개발했습니다. 새우버거가 출시됐을 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통새우가 들어간 바삭한 패티는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롯데리아만의 독창적인 메뉴였습니다. 특히 새우버거는 한국인의 해산물 사랑을 정확히 파악한 결과물이었어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새우는 친숙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식재료였거든요. 이를 패스트푸드로 만들어낸 것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1990년대가 되자 롯데리아는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대학가, 부산의 번화가, 대구의 시내 중심가, 심지어 작은 지방 도시에도 빨간색 롯데리아 간판이 들어섰습니다. 이 간판은 이제 한국의 일상 풍경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롯데리아 가자는 말에 환호했고 학생들은 시험 기간 야식으로 롯데리아를 찾았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롯데리아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가는 곳, 연인과 데이트하는 곳, 가족과 외식하는 곳. 롯데리아는 단순한 패스트푸드점을 넘어서 한국인의 추억과 정서가 깃든 문화공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데이트를 롯데리아에서 했다. 친구들과 롯데리아에서 수다 떨던 기억이 난다며 애정 어린 회상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롯데리아의 진짜 시험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습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글로벌 패스트푸드 거대 브랜드들이 한국에 본격 진출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세련된 마케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위기였어요. 글로벌 브랜드의 화려한 광고와 이벤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미국 정통 햄버거라는 브랜드 파워의 매력을 느꼈어요. 언론에서는 롯데리아가 글로벌 브랜드에 밀려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롯데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한국적인 맛에 집중했습니다. 김치 버거, 불고기 라이스 버거, 떡갈비 버거 같은 파격적인 메뉴들을 잇따라 출시했어요. 이런 메뉴들은 글로벌 브랜드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오직 롯데리아에서만 가능한 독창적인 맛들이었습니다. 특히 라이스 버거는 혁신적이었어요. 빵 대신 밥으로 만든 버거라는 발상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주식인 쌀을 패스트푸드에 접목시킨 것은 문화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글로벌 브랜드가 들어와도 롯데리아를 찾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만의 맛을 지킨 롯데리아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은 맥도날드도 먹지만 정말 맛있는 버거는 역시 롯데리아라고 말했어요. 이 시기를 통해 롯데리아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남의 것을 따라하는 것보다 우리만의 독창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말이죠. 2000년대가 되면서 롯데리아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맛으로 승부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릴 때가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지금 롯데리아가 해외 시장에서 거둔 놀라운 성공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예요. 1998년 롯데리아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첫 해외 매장을 여는 것이었어요. 당시 베트남은 도이머의 정책으로 개방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했어요. 베트남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한국 음식이 통할까? 현지인들이 햄버거 같은 서구 음식을 받아들일까? 하지만 롯데리아 경영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트남과 한국은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고 특히 쌀을 주식으로 하는 농업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베트남 사람들도 달콤한 맛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어요. 이는 불고기의 달콤 짭짤한 맛이 베트남에서도 어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롯데리아는 베트남 진출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어요. 현지 직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직접 교육했고, 베트남 사람들의 입맛을 연구하기 위해 수개월간 시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향신료를 선호하는지, 어떤 식감을 좋아하는지, 하루 중 언제 식사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조사했어요. 특히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인처럼 달콤한 맛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이었어요. 베트남 전통 음식에도 설탕이나 코코넛 밀크를 사용한 달콤한 요리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불고기 버거가 베트남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어요. 1998년 첫 매장 오픈 날, 롯데리아 직원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식 버거를 받아들일까요? 호치민 시내 번화가에 자리 잡은 매장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첫 손님은 20대 베트남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메뉴판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불고기 버거라니 이게 뭐죠? 직원이 한국의 전통 고기 요리라고 설명하자 그의 눈에 호기심이 반짝였습니다. 주문을 받고 정성스럽게 만든 불고기 버거를 그에게 건넸을 때 매장 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그가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의 표정을 롯데리아 직원들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눈이 커지더니 주변 친구들에게 뭔가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어로 맛있다 맛있다를 연발했습니다. 그 순간 매장 안의 긴장된 분위기가 환호와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이후 베트남에서의 성장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연일 매장 앞에 긴 줄이 섰어요. 불고기 버거뿐만 아니라 새우 버거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통새우가 들어간 바삭한 패티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베트남도 해산물을 많이 먹는 나라였지만 새우를 이런 식으로 조리한 음식은 처음이었거든요. 롯데리아는 베트남 현지 상황에 맞게 메뉴를 지속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쌀국수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라이스 버거를 출시했고,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신료를 활용한 특별 소스도 개발했어요. 베트남 사람들의 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맛을 살린 절묘한 조화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베트남 전역의 롯데리아가 확산됐어요. 호치민, 하노이는 물론 다낭, 칸토 같은 작은 도시들까지 빨간 간판이 펄럭였습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롯데리아는 쿨하고 트렌디한 브랜드가 되었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곳, 연인과 데이트하는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매출 성장이었어요. 2010년 100억 원이던 베트남 매출이 2022년에는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0배가 넘는 성장이었어요. 현재 베트남에는 250여 개의 롯데리아 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베트남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3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성공은 롯데리아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에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 음식이 해외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대규모로 증명한 사례였거든요. 이후 많은 한국 음식 브랜드들이 베트남 진출을 시도하게 되었고 K푸드 한류의 초석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성공은 롯데리아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맛이 해외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거든요. 이제 더 큰 도전을 생각할 때가 왔어요. 바로 햄버거의 본고장, 전 세계의 패스트푸드 시장을 지배하는 미국이었습니다. 저는 롯데리아가 어떻게 미국 진출을 준비했는지 그 치밀하고 신중한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자존심을 건 도전이었어요. 2022년부터 롯데리아는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햄버거의 본고장에 도전한다는 것은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었어요.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 치킬레 같은 거대 브랜드들이 100년 넘게 장악해온 시장이었거든요.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 규모는 무려 2,7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36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롯데리아는 절호의 기회를 발견했어요. 바로 K컬처 열풍이었습니다. BTS, 블랙핑크, 뉴진스 같은 K-팝 스타들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킹덤 같은 K-드라마도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었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한국식 치킨 같은 음식들이 미국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는 한국 음식점이 힙한 음식점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롯데리아는 이런 트렌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 미국 진출을 위한 첫 단계로 롯데지아레스 USA 법인을 설립했어요. 이어서 2024년 2월에는 캘리포니아의 롯데리아 USA 법인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시장 조사였습니다. 미국의 어느 지역에 첫 매장을 열 것인가? 이 결정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었어요. 뉴욕의 한인타운,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 시애틀의 한인 밀집 지역 등 여러 후보지가 검토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캘리포니아 플러턴이 선택됐어요. 이곳은 제2의 한인타운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4만여 명의 한인이 살고 있고 동시에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사는 다문화 지역이기도 했어요. LA와 40km 정도 떨어져 있어 접근성도 좋았고 치안이 우수하며 소득과 교육 수준도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롯데리아는 미국 진출을 위해 메뉴도 전략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수십 가지 메뉴 중에서 핵심만 출연했어요. 불고기 버거, 새우 버거, 비빔 라이스 버거, 그리고 미국 시장에 맞게 새로 개발한 불고기 디럭스 버거와 불새 버거까지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미국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격 전략이었어요. 불고기 버거 세트를 12.77달러, 새우 버거 세트를 13.27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맥도날드나 버거킹보다는 비싸지만 파이브 가이즈나 쉐이크쉑 같은 프리미엄 버거보다는 저렴한 중간 가격대였어요.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롯데리아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외식박람회 NRA쇼에 연속으로 참가했습니다. 이 박람회에서 불고기 버거와 비빔 라이스 버거 시식회를 열었어요. 차우철 롯데지아레스 대표가 직접 현장에서 시식회를 진행할 정도로 회사 차원에서 공을 들인 행사였습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미국 바이어들과 관람객들이 한국식 버거의 독특한 맛에 깜짝 놀라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불고기의 달콤한 맛과 새우 패티의 바삭한 식감이 큰 호평을 받았어요. 한 미국 바이어는 이건 우리가 아는 햄버거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다. 정말 혁신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롯데리아 팀은 이 반응을 보고 확신했어요. 미국에서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이죠. 차우철 대표는 SNS에 글로벌 롯데리아, 감격이라는 글을 올리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25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매장 준비에 들어갔어요. 플러턴의 옛 KFC 자리를 임대해서 롯데리아 스타일로 완전히 개조했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이
조화를 이룬 롯데리아 특유의 인테리어가 미국 땅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2025년 8월, 46년간 준비해온 꿈이 현실이 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롯데리아 미국 1호점이 문을 열 준비를 마쳤어요. 과연 미국인들이 한국식 버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2025년 8월 12일에 일어난 놀라운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한국 패스트푸드 역사의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날이었어요. 캘리포니아 풀러턴, 오렌지 소프 애비뉴 150번지. 이곳에서 한국 음식 문화 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 시작됐습니다. 롯데리아 미국 1호점의 소프트 오프닝이었어요. 소프트 오프닝은 정식 개장 전에 초대받은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 운영으로 매장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현지 반응을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롯데리아 팀은 이날을 위해 몇 달간 철저히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온 베테랑 직원들과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들이 한 팀이 되어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불고기 패티를 굽는 온도와 시간, 특제 소스의 양, 야채의 신선도까지 모든 것이 한국 본점과 똑같은 수준이 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했어요. 오전 9시부터 매장 앞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인들뿐만 아니라 백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매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매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롯데리아 직원들이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미 매장 앞에는 50m가 넘는 긴 줄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새벽부터 몰려온 것이었어요. 뜨거운 캘리포니아 햇볕 아래 섭씨 35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국 버거를 맛보고 싶다는 한 마음으로 줄을 섰어요. 이 광경을 본 롯데리아 직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롯데리아 직원들은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기다리는 고객들을 위해 무료로 우산과 시원한 생수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역시 한국 회사답다. 이런 서비스 정신이 바로 K서비스구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백인 남성이 불고기 디럭스 버거 세트를 주문했어요. 주방에서는 정성스럽게 패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 양념이 철판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모습이 투명한 주방 창을 통해 그대로 보였어요. 그 순간 매장 안에는 정말 특별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불고기 냄새, 구워지는 양파의 고소한 향, 그리고 갓 구운 빵의 따뜻한 냄새가 어우러져 완전히 새로운 향기를 만들어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와, 이 냄새 뭐야? 정말 맛있겠다라고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불고기 디럭스 버거가 완성됐습니다. 포장지에 예쁘게 쌓인 버거를 받은 고객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두툼하게 쌓인 불고기와 패티, 신선한 야채들이 층층이 쌓인 모습이 정말 먹음직스러웠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처지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매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몇 초간 씹더니 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씹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Oh my God. This is incredible. 이거 정말 다르네요. 달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나고 지금까지 먹어본 버거 중에 최고예요. 이 모습을 본 줄 서 있던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맛있어? 어떤 맛이야? 질문이 쏟아졌고 첫 번째 고객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우리가 아는 햄버거와 완전히 달라요. 한국의 맛이 이렇게 매력적일 줄 몰랐어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놀라워졌습니다. 매장 밖 주차장까지 줄이 이어졌고 차량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주변 도로까지 늘어섰어요. 틱톡과 인스타그램에는 실시간으로 롯데리아 관련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Korean Burger, Lotteria, Fullerton Food.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미국 현지 젊은이들이 롯데리아 버거를 먹으며 리뷰하는 영상들이 바이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틱토커는 이건 게임 체인저야. 한국이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어. 라고 흥분해서 말했어요. 하루 종일 이어진 긴 줄, 끊임없는 주문, 그리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고객들. 소프트 오프닝 하루 만에 롯데리아는 미국 SNS에서 최고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46년 전 서울 소공동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마침내 햄버거의 본고장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소프트 오프닝 이후 벌어진 놀라운 반응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점 오픈을 넘어서 문화적 현상이 되었어요. 소프트 오프닝 다음 날부터 롯데리아 풀러턴 매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었습니다. 첫날의 성공 소식이 SNS를 통해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매장 앞에는 줄이 서기 시작했고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불고기 디럭스 버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미국 현지에 맞게 개발된 이 메뉴는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푸짐하고 두툼했습니다. 불고기와 일반 패티가 층층이 쌓이고 그 사이사이에 신선한 야채와 특제 소스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미국인들의 눈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놀라운 것은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롯데리아 영상을 본 한국 사람들이 미국 롯데리아가 한국보다 퀄리티가 훨씬 좋다. 버거 상태 보고 충격받았다. 불고기 버거. 한국에서도 이 퀄리티로 팔았으면 버거킹, 맥도날드 다 제꼈을 거지라며 놀라워했어요. 심지어 패티부터 한국과 다르다는 댓글까지 달렸을 정도였습니다. 새우버거도 엄청난 화제였어요. 통새우가 들어간 바삭한 패티는 미국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독창적인 메뉴였거든요. 한 미국인 고객은 새우로 패티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천재적이다.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라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인 것은 비빔 라이스 버거였어요. 밥을 패티로 만든 버거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밥으로 버거를 정말이라며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한 입 먹어보고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건 혁명이야.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도 롯데리아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로컬 뉴스 방송국들이 앞다퉈 매장을 찾아와 특집 리포트를 제작했습니다. 한국 버거 체인이 풀러턴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다라는 헤드라인이 연일 등장했어요. 한 지역 방송국 기자는 직접 불고기 버거를 먹어보고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햄버거 중에 가장 독특하고 맛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나고 한국의 전통적인 맛이 현대적인 패스트푸드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완전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틱톡에서는 롯데리아 챌린지가 트렌드가 되었어요. 젊은이들이 롯데리아의 모든 메뉴를 하나씩 도전해서 먹어보는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추천하는 진짜 맛있는 조합을 따라 주문하는 영상들이 큰 인기를 끌었어요. 한 유명 틱토커는 Korean Burger Taste Test하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이 500만 뷰를 넘어서며 롯데리아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버거가 아니에요.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담긴 예술작품 같아요 라는 그의 코멘트가 특히 화제가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가격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불고기 버거 세트 12.77달러, 새우버거 세트 13.27달러, 비빔 라이스 버거 세트 15.77달러라는 가격에 대해 미국인들은 이 퀄리티와 독창성을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하다.
더 비싸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평가했어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매장 내부 분위기도 큰 화제였어요.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인테리어, K-팝 음악이 흘러나오는 분위기, 그리고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힌 메뉴판까지. 모든 것이 미국 젊은이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정말 한국에 온 것 같다. 이런 분위기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재방문율도 놀라웠습니다. 한 번 와본 사람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오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내 친구들도 이 맛을 꼭 알아야 해. 우리 가족 모두가 이걸 경험해야 한다며 입소문을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드디어 우리 음식이 미국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날이 왔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30년, 40년 미국에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문화적 자부심을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일주일도 안 되어 롯데리아는 플러턴을 넘어서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전체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라스베이거스, 샌디에이고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주차장은 항상 가득 찼고 매장 앞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미국 땅에서 한국의 맛이 만들어낸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저는 이 순간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벅찬 감정과 역사적 의미를 여러분과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문화적 정체성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롯데리아 미국 성공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자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롯데리아 미국이 올랐고 관련 기사들이 수천 개씩 쏟아져 나왔어요. 댓글창에는 한국인들의 뿌듯함과 자부심이 가득한 반응들로 넘쳐났습니다. 드디어 우리 음식이 햄버거의 본고장에서 당당히 인정받았다. 불고기 버거가 맥도날드를 이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국 버거 먹으려고 줄 서는 시대가 왔네요. K푸드의 진짜 위력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다. 특히 기성세대의 반응이 뜨겁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햄버거를 부러워하며 바라만 보던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였어요. 70대 한 어르신은 내가 젊었을 때는 미국 음식을 부러워하며 언제 한번 먹어볼까 꿈꿨는데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먹으려고 줄을 서는구나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었구나. 우리 손자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다. 할아버지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이런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캘리포니아에 30년째 살고 있다는 한인 교포는 3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이런 자부심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설명할 때 어딘가 주눅 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봐라.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야. 뉴욕에 사는 한인 2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한국계라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었어요.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설명하기 어려웠고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 음식이 세계 최고라고. 롯데리아 본사의 감격도 대단했습니다. 1979년 소공동에서 작은 매장으로 시작한 브랜드가 46년 만에 미국에서 이런 성공을 거둔 것이었어요. 창업 초기를 아는 임직원들은 정말 꿈만 같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의미 깊었던 것은 세대를 잇는 자부심이었어요. 1979년 롯데리아 첫 매장에서 일했던 한 직원의 아들이 이제는 미국 롯데리아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꿈이 아들 세대에서 마침내 꽃을 피운 것이었죠.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이제야 열매를 맺었다는 그의 말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이번 성공은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크게 높였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전통 음식뿐만 아니라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푸드도 세계 어디서든 통한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했거든요. 우리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이 이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이제 해외 나가서도 당당하게 한국 음식 자랑할 수 있겠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이었구나라고 말하는 20대, 30대들이 많았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서도 한국 음식 먹어봤어? 정말 맛있어. 라고 자신있게 물어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정부도 이런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푸드 세계화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며 롯데리아를 언급했고,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음식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도 한국 농산물과 전통 음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훌륭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문화적 파급 효과도 엄청났어요. 롯데리아 성공 이후 미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미국인들이 늘어났고, K-드라마와 K-팝에 대한 관심도 함께 상승했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면 한국 문화는 어떨까라는 호기심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롯데리아 효과로 미국인들의 한국 관광 문의가 30%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롯데리아 버거를 먹어보고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다는 미국인들이 급증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맛이 세계 최고다라고 말이에요. 더 이상 서구 문화를 동경하거나 모방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우리만의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서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작은 패스트푸드 매장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컸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신감과 자부심을 전 세계에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롯데리아가 열어젖힌 새로운 가능성과 K푸드의 밝은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위대한 시작이었어요. 롯데리아 미국 성공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K푸드 세계화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한국 문화가 세계 무대에서 주도권을 잡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이제 한국 음식이 세계 어디서든 환영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롯데리아는 이미 야심찬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플러턴 매장의 대성공을 바탕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구체화했어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라스베이거스, 시애틀, 그리고 뉴욕까지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다음 타겟입니다. 5년 내에 미국 전역에 100개 매장을 열겠다는 원대한 계획도 발표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지속적인 메뉴 개발입니다. 미국 시장에 맞는 새로운 K버거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어요. 김치버거, 떡갈비버거, 한우버거, 심지어 한국식 치킨을 활용한 치킨버거까지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한국 맛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각 지역별로 현지 입맛에 맞는 특별 메뉴도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또한 롯데리아는 단순한 패스트푸드를 넘어서 K푸드 체험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매장에서 한국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K팝 음악, 한국 드라마, OST, 한글 캘리그래피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에요.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국 음식 브랜드들도 롯데리아의 성공에 크게 자극받았어요. 맘스터치는 이미 미국에 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BBQ 치킨은 250여 개 매장으로 확장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브랜드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치킨, 떡볶이, 한식 브랜드들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촌치킨, 굽네치킨, 노랑통닭 같은 치킨 브랜드들이 북미 진출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신전떡볶이, 조스떡볶이 같은 분식 브랜드들도 해외 시장을 타진하고 있어요. 심지어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도 미국 진출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근본적 변화였습니다. 이제 한국 음식은 더 이상 아시아 음식 카테고리에 묻혀 있지 않아요. 중국 음식,
일본 음식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K푸드 카테고리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의 음식 배달 앱들도 Korean Food 섹션을 별도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젊은 창업가들에게도 엄청난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얼마든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의 젊은 푸드테크 창업가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요리학교에서는 K푸드 전문 과정을 신설하기 시작했고, 대학에서는 한식 세계화를 연구하는 학과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글로벌 K푸드 학과를 신설한다고 발표했고, 경희대학교는 K푸드 경영학 전공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미국에서의 반응은 여전히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리아 플러턴 매장은 오픈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일 긴 줄이 서고 새로운 고객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재방문율이 70%를 넘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 맛본 사람들이 계속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미국의 유명 푸드 블로거들과 인플루언서들도 롯데리아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Korean Burger Revolution, The Future of Fast Food is Korean 같은 제목의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의 요리 연구소들도 롯데리아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 버거가 미국에서 성공했는가? K푸드의 글로벌 어필 포인트는 무엇인가? 같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롯데리아가 증명했듯이 한국의 맛과 문화는 세계 어디서든 사랑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지에 맞게 조화시키는 지혜였습니다. 46년 전 서울 소공동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우리 음식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뉴욕 맨해튼, 런던 시내, 파리 샹젤리제, 도쿄 시부야에서 한국 음식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욱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맛이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롯데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온 놀라운 발전의 역사이자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대서사시였습니다. 1979년 작은 간판 하나로 시작해서 2025년 미국 땅에서 현지인들이 줄을 서게 만든 이 기적.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저력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할 줄 아는 지혜.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성. 그것이 오늘날 K푸드가 전 세계를 사로잡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 부대 햄버거를 부러워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햄버거의 본고장 미국에서 우리 버거를 먹으려고 줄을 서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보다 더 극적이고 감동적인 역전이 또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입니다. 감동 느낌은 앞으로도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쳤던 우리의 성취들,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우리의 문화와 정신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알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감동 느낌과 함께해 주세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국의 모습이나 해외에서 경험한 K문화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해외에 계신 한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감동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자랑스러운 K스토리들이 무궁무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동 느낌과 함께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